계속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네. 지금 두 개 도시재생 전략 수립을 활성화계 두 개 지역이 수립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활성 초전하고 자초하기 신장하고 안정하고. 근데 이 용역의 범위가 네.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신장동은 어느 정도 꼬이고 안정리는 어느 정도예요? 근데 활성화 계획은 지금 현재 아까 용역 범위는 지금 이제 그 안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로데오 거리 네. 그 부분이고요. 면적이 얼만큼이나 되죠? 그러면 혹시 면적이요? 아세요? 활성화 계획 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갑자기? 원래 일정당 올 10월 달. 대부분 이제 그 네, 신장동은 신장동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정문 앞에 네 거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봤을 땐 굉장히 이해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예예 면적을 그래서 물어본 건데 예예. 한쪽은 용역비가 4억 9천이에요. 한쪽은 1억 9천 5백이에요. 의원님 그 부분은 좀 저기 그 1억 9천은 좀 그 활성화 계획만 신장동은 활성화 계획이고요. 그 부분만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사업 9,100은 그 전략 계획하고 안정리하고 이게 두 개 병행해서 사업. 비가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형태 씨 그러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전면적으로 형태 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앞에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라는 범위는 우리 시가지 이론을 한 계획이 플러스 이제 안정리. 여기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금 용역을 중지해놨지만 중지한 게 아니고요. 전략 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경기도에다가 지금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데 1차 심의 때 경기도에서 재심의를 지금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재심의가 들어왔죠? 그거는 지금 그거 부분은 저희가 뭐 세태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예? 주문에 세태 진단하는 거예요. 구역계 나누는 부분 이런 예. 부분을 다시 이제 재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이번 달 27일 날 그 다시 재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구역의 재조정을 요구한 거예요, 도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세태 진단에 따른 그 구역 조정 우리가 8개 구역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이제 그 타당성 여부를 이제 재검토를 좀 전체적인 게 있는데 이제 가장 아니 용역을 줬으면 8개 지역에 대해서 예. 어떤 과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법적인데 마치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 의원님들이 이제 좀 계십니다. 이제 그 재생위원님들이 경기도에 계셔가지고 네. 나름대로 그분들이 사실 이제 재생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뭐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이제 보완상이 나와서 이제 그거를 지금 하는데 이거 끝나면요 보완상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는 그걸 가지고 내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뉴타운 쪽으로 지금 해제가 늦게 되는 게 신장동하고 서정동 세 군데 예. 해가지고 예. 그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금 대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신장 R3하고 R4하고 서정 R1, 2, 3는 나중에 된 거고 그 전에 됐던 데도 지금 정도는 기본적인 그래 신장 R3하고 R4, 서정 R2, 3는 후회됐다고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전에 했던 신장 R1, R2, R3에 대해서는 지금 로데오 거리에 동료인들이 얘기했지만 로데오 거리 그러니까 관광특구 활성화 거리 그 앞에 거리만 예. 로데오 거리 그쪽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다른 계획은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다만 한 가지 말한 게 맞춤형 공모를 예. 가지고 도에서 하는 걸로 공모사업 공모를 하는 하려는 거다. 거. 네. 근데 그것도 지역의 한계성을 두고 하면은 한 구역도 안 될 거라고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그 한 1억 정도와 용역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는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때도 또 업무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후반부 때는 네. 업무보고 할 때 대안을 갖고 오십시오. 예, 이거는 범위를 지금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범위를 저희가 최대한 그 수용하는 그 범위로
그 잡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정책에서 만들어 놓고 정책에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동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8년이라는 거는 어느 지구 지정했던 뭐 쉽게 말해서 비교하면 브레인시티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금 지정을 해놓고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 하여간 뭐 그거에 대한 거는 뭐 국가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매몰봉도 중보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건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대안을 갖고 와야지 매일 물어보면 대안이 없다가 그나마 하나 나온 게 맞춤형 공모예요. 이것도 맞춤형 공모 물론 주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만약에 선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단언은 못하지만은 하여간 이제 그러면 시적으로는 서로 만약에 어느 구역을 우리가 집어넣어가지고 됐다. 그러면 이 구역에 대해서 그 배분만큼 나눠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공모비만큼씩 지원해 주실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대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계속 위원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셔서 다행히 이제 그 맞춤형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대안을 또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통해서 위험장 협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네. 좀 위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여태까지도 그런 대안도 아무것도 없이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예, 보는 거예요. 하여간 그분은 뭐 인정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분에 대한 걸 뭐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래서 이걸 또 하나만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아까 위원 말씀드린 그분에 대한 건 별도로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금 주민영상 강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9개 아홉 개, 주민협의체를 예. 구성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주민들의 저기가 맞고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동네를 보더라도 거기에 열정을 가진 분들이 몇 명이 주도해가지고 했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례가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예, 예. 지금 제가 평택시의 지금 행정의 지금 저기를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의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방법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주민영상 사업이 200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도시에 대한 그 이제 이해라든가 자율적으로 지금 이제 그 참여한다는 게 충분 아닙니다. 국외 주민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월 네. 25만 원씩 지원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현 가능한 계획서를 내면은 예산을 다 편성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들 3억, 지금 저 예산, 올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도 3억을 갖고 올해 3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네. 주민들 제안한 사업에 대한 거는 사실 그 실효성이 있다는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금 어떤 제안을 한다고 하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소규모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7개소 3억이라면요 얼마씩이냐면 3천만 원씩 꼴 되겠네요. 그렇죠. 저 여기 그 부분에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민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한 3천만 원 정도는 그 지역의 어떤 도시 재생에 근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기 과장님, 국장님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속적인 예산은 될 수가 있지만 3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거 보도블록도 하나 못 갑니다. 저는 그런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 3천만 원은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거는 주민들의 어떤 그 우리가 도시 재생에 대한 지역주의 어떤 참여 의식을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준다 이런 측면이 좀 강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주민이 기대하는 활성화 사업은 그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어 갖고 아까 말씀드린 공모 사업을 한다든가 한 몇십억 이렇게 단위 사업을 갖고 나중에 이제 그게 추진돼야 근본의 그 해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또 정책적으로 지금 가면서 이게 또 실패가 될지 또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안정리, 서정리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거의 지금 구도심에 맞아요.
네. 솔직히 거기에를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탕 발림의 정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급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의원님, 이제 당정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담당 과장되겠지만은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제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하는 거는 사업을 도와주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자긍심과 그다음에 그 하는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잠깐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그 도시 정비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 데는 아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재정사업이라는 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필요한 사업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력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그걸 왜 함으로 인해서 이만큼 발전할 수 있고 이만큼 어떤 비전이 있다라는 걸 지금 심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그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활동사항이 활발해야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니 왜 자꾸 공모사업이 갑자기 경기도에서 나왔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자꾸 대두가 되는지, 물론 그건 하나의 방법론이죠. 평택시 자체 내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정책이 서져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공모사업 4억 준다는 거 갖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건요. 이제 그 국가에서도 공모 사업을 할 적에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잘 돼야 그게 토대가 돼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방편대로 가고, 예. 평택시 정책 자체 내에서 지금 이 제도시는 어떻게 갈 것이며, 지금까지 뉴타운 같은 경우 8개 지역 지금 잡아놨던 데는 어떻게 갈 것인지 기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말씀드려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활성화 계획도 여기 있는 주민협의체가 이거는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죠. 모든 지금 어떤 행정 자체에서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됐던 과장님이 됐던 어떤 기본적인 방법이 갖고 지금 여기서 이런 질의가 나가면 답변을 해야지, 맞춤형 공모사업 4억짜리 하나만 갖고 얘기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주민협의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전략계획에서 원론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를 계속 예, 하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요번에 한 거 하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요거 가지고 60억에 대한 거 하나의 지금 방법이죠, 이거는. 예, 하고요. 다음에 할 때 전체적인 걸 어디까지 사업을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가져갈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먼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여기서 얘기해줘야지. 저희들도 시민 그 동에 거기에 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평택시에서 가고자 지금 정책 수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지금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도에서 맞춤형 사업 했는데 공모가 되면 4억 준답니다. 60억입니다. 60억. 60억을 준답니다. 이거는 대안은 아니죠. 평택시에 대안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론일 수는 있습니다. 예. 개관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그나마나 지금 이제 내기대 의원님 얘기하셨지만은 사실은 그나마나 이제 이런 그 공모사업이 있으니까는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나머지 그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그 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좋은 네. 방법론으로 공모사업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평택시 자체 기본적인 예, 예. 대안은 갖고 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그건 전략계획에서 담아갈 겁니다. 예. 예. 46페이지 생활주변 주거환경사업인데, 네네. 솔직히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빈집 수거가 나와요. 네. 동당 100만 원씩 지금 주는 겁니다. 올해 건축가 같은 데에서 물론 건축가에서 할 일은 많겠지만 빈집 수거가 주목 과지요. 여기 지금 전수조사 해가지고 지금 평택시 빈집이 몇 집인지 지금 전수조사 된 거 있으세요 혹시? 작년 6월 달에 그 조례 제정해 주셔가지고요. 예. 작년 말부터 해서 집행한 게 우리 관내에 201동 있습니다. 1동. 201. 201채죠. 예, 예. 그래서 그럼 지금 올해 철거 계획 받은 게 지금 현재 26동 있습니다. 26. 그러면은 180개 정도는 한 175개 정도는 계속 남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조례에 그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이 건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하리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전에 이제 도비 일부 30% 지원을 해줬었는데 도에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빈집 정비 사업은 당초 예산에 아직 안 세웠고요. 이제 그 정비 계획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100만 원 주는 거 정도로 계획 수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100만 원 줘가지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그 정비 계획 수립하면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빈집 수거를 정비를 해줘. 만약에 토지주한테 승사점을 해가지고 빈집 정비를 했다. 3년이 지나면 공안지세가 나오잖아요. 그 법적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예,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원론적인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가야지 100만 원씩 줘봤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 왜- 비용하고 합계해서 이제 같이 하면 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보통 나오는 거 보니까 300만 300 원까지입니다. 정도 이상이 나오더라고. 300에서 400 예, 정도. 예, 좀 그렇습니다. 큰 집 같은 경우는 한 50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빈집을 그 어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빈집이더라고요. 대부분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빈집에 의해서 피해는 우리 지금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다 주변에서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맨날 이렇게 100만 원 받고 할 생각이 아니라 원인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매일 10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빈집 한번 수거할 때 저는 한 20번 이상 해가지고 간신히 사정사정해가지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에 붙어있는 집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하면은 나중에 공안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뭔가 조건을 찾고 만들어 줘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한시적으로 그 도시지역 내에도 그 2013, 14년도가 2개년도를 한 5통씩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세금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려서 시행하다 말았는데 이번에 아마 금액에 대한 걸 좀 조정을 좀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제가 토지주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타 지역에 있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법령을 알면은 이거 솔직히 허가해주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법 관련 부서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안 풀어지다 보니까 지시만 해당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해당되다 보니까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세법에 대한 거는 더 이상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시지역도 하다가 말았습니다. 가장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가장 크고 이 일대 되면 지금 겨울이니까 민원이 안 생기지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면 민원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일로 모이더라고요 지금. 예, 문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방법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맨날 100만 원 주고 이거를 뭐 하겠다고 말로만 이런데 와가지고 자리무면을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좀 더 좀 생각을 해보여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금액에 대한 저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기 이 전수조사인 거 201채에 대해서 한 거하고 26채에 대해서 올해 2017년도 할 수 있는 그거를 예, 동별 현황 드리겠습니다. 서면을 좀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지금 도시지역에서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대상주택이냐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공동주택 조례안으로도 지금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가려고 그리고 주택뿐이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을 아니 다가구 주택 지역을 돌아다녀 보잖아요. 가장 문제가 정화조 부분의 덮개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할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그저 20세 미만 사업승인 미만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저번에도 그래서 지금 안양시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 소규모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군 조례 지금 현재 그 자료 받아가지고 지금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건물의 개량 및 보수 뭐 그 정도인데 그 부분에 아닌 부대 시설까지도 같이 넣어가지고 조례법이 제정 안 된다면 솔직히 혜택 받을 데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 주택 자체보다는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개인 거를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처럼 뭐 그 정화조라든가 이런 공동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분들이 정화조를 옛날에
어떤 주차 공간을 맞추기 위해서 다 주차장에다가 정화조를 예, 같이 했죠. 예. 그 세판 자체가 지금 다 부식돼가지고 잘못하면 사고가 날 정도예요. 예. 어떤 데 보면. 그런 근데 부분에 그분들을 아무리 설득해가지고 그거를 좀 새로 하자 정말 여력이 없는 데가 다세대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그분은 아예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에 이런 부분에는 데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이건 인재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번에도 저희들도 이제 그 소규모 공동택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좀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우리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수납률이 높아졌긴 했는데 네네. 우리가 어떤 변화의 그 기로에 서서 그런지 몰라도 현수막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도배를 해요. 네, 인정합니다.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뭐 본의원이나 뭐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는 게 현수막. 과연 방법론이 없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광고물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이 한 5천만 원이 또 이제 예산이 더 섰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에서. 그래서 수거보상비 같은 거라서 지금 읍면동에서도 지금 인부임을 좀 돈을 줘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특히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엽제 말고, 왜냐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이제 근데 워낙에 많기 때문에 돌아서면 또 붙이고 하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이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거리에 불법 광고물 전단지 뿌리는 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단속 계획 수립할 때 그 경찰서하고 읍면동하고 시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현수막보다는 야간 단속을 좀 분기별로 하든지 그거는 하겠습니다. 단속하기가 훨씬 좀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치가 나와 있고 업소에 선전을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위원님 그게 사실은 지금 맞습니다. 그 업소가 있는데 불구하고 실제 그 사람들의 자체가 처분을 하도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부도를 하고 뭐 이런 하간 은행 돈에 우리하고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을 피해서 하는 그러니까 암암리하는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한테 태모는 참명으로 들어가서 실제 그 사람은 뭐 부과를 하든 뭐 하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또 연락이 또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거는 국장님 행정적인 방법론일 수도 있지만 경찰서하고 연행을 해가지고 그런 집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3일만 계속 그 집 단속 나간다 그러면은 그 집 영업 안 될걸요? 그러면 그런 광고물 안 뿌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물론 경찰서하고도 이제 사실 유정 협조를 하는데 여천계 같은 경우 경찰서도 이제 바쁘니까는 사실은 우리하고 하는 것도 좀 어려운 건 참 힘듭니다. 사실은 물론 그 사람들 도와주긴 있지만은 또 우리 관에서는 우리 지금 저기 유생계에서는 단속 권한을 갖고 있죠. 예, 사법권 있는 사람들은 사법권이 있죠. 있죠. 예, 사법권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도 한 3일씩 4일씩 한번 불법 광고물 들어오면 고발과 동시에 여기는 뭐 한 3, 4일씩 계속 와서 건물 저기를 단속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거 뿌리는 거 확실히 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방법론이겠지만. 있습니다. 얘네들이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가 있으면은 벌써 알고 그날은 또 안 낀져요. 사실은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참 지금 악인데 그게요. 하여간 그런 방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저녁에 시간 내기가 바쁘신 거겠죠. 아니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러면 한번 약속을 해가지고 네. 한번 제 지역인 송출 여기 한번 해가지고 송출 유생계 데리고 한 일주일씩만 돌아다녀볼까요? 아니, 아마 가시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4분의 1은 줄일 겁니다. 아니 동참하겠습니다. 뭐 위원님 하신다면은 정말입니다. 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력으로는 사실상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지역건설 하체 하도급 관리하는데 타 지역에도 지금 조례안 만든 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셨어요? 타
타 지역이요. 아직까지 지금 청구한 건 없습니다. 저 대전에 한 거 갔다 가서 벤치마킹하고 지금 한 거거든요. 저희 조례가 지역 건설 안정화하는 저희 조례는 아니고요. 네. 지금 저 건설하청과에서 하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저희도 제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권고겠죠? 권고하는 수준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의원 잘 아시다시피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MOU를 계속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금요일 날도 이제 14개소 정도 또 하는데 물론 동참 안 하는 업체도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동참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약 평균적으로 지금 한 30% 정도 당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 정도 4.5% 정도가 하도급 비율이 저희가 있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4분기 조사했을 때 그 100% 완공됐을 때를 계산으로 하면 평균 한 29.7%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29.7% 정도 그 믿을 수 있는 저기 데이터예요? 저희가 저기를 봤습니다. 다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어느 업체 걸 쓴 건지 어느 자재를 쓰는지 그 품목을 다 해서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뭐 이게 근거 없는 건 아니고요. 현장 가서 직접 한 데이터를 받고 지금 이제 착공 시에 물론 법적으로 없지만 참여 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도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 그게 이제 그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주요 공정 이제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골조라든지 이런 큰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문 건설 업체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 프로테이지가 더 상승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자재라든지 그 일반적인 기초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많이 참여들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촉발하는 지들도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사실 이제 왜냐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잘못되면은 저희 직원들이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었습니다. 당초 왜냐면은 무슨 공무원이 뭐 이렇게 결탁을 해서 하고는 뭐 이런 오해 사업도 사실 좀 우려스러웠었는데 다행히 지역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 자체 하는 건 너무 좀 많이 좀 호응 쪽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게 정착 단계는 아니지만은 어떻든 간에 지속적으로 해서 하도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한 건. 아마 이게 와서 어떤 공사를 하고 분양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업체들 참여도 못한다 그러면 솔직히 그렇죠. 주머니 또 모아가지고 월급들들 모아가지고 솔직히 타지로 다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역사회의 경제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허가 접수할 당시부터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가 나가면 착공하기 전에 저희가 그 MOU 착공하기 전으로 해서 MOU 체결해서 이제 그 참여 계획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아예 건축허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담당자하고 건축가하고 이제 자꾸 유전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서비스를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그 네.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네. 10페이지. 10페이지요? 예, 10쪽에 보시면은 건축허가 처리 현황이 나와 있네요. 건축가 본청 관할이 2016년도에 그 뭐 처리 건수가 1000건 정도가 되네요. 예, 1000건 됩니다. 그리고 1244건. 뒤에 이제 신고 건수가 847건은 뭐 다 합쳐서 847건인가요? 성출 안출 뭐 다 합쳐서요? 그 뒤쪽에? 오늘 본적 거만 넣습니다. 이거 뒤에 건 본청권 아닙니까? 예, 예. 어휴, 그러면 이거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앞에 이제 우리 건축가
그 직원분들 현황을 보니까 건축가가 무기직이 포함해서 22명이고요. 지금 현재 21명인데 정원은 다 찬 건가요? 요번에 조언 다 찼습니다. 찬 거예요? 예.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 처리 건수를 가지고 뭐 책임자분들 빼시고 실무진들 뭐 7, 8, 9급까지 해서 보니까 한 15명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뒤에 이 신고 건수 말고 이 허가 건수만 가지고 지금 나누기를 해보니까 1053 허가 건수 신고 건수까지 집어넣어 보자고요. 한 분당 한 126건 정도 처리가 나와요. 요 네. 순서만 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게 한 건당 한 건만 일이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건으로만 곱하기 3 정도 해도 할까 뭐 설계도 들어올 설계변기 것이고 보통 한 설계도 하고 2회 뭐. 정도 예. 되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착공 신고. 그렇죠. 뭐 이거 다 예, 예, 곱하기 예. 3을 하면 그러면 지금 보니까는 제가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산정을 그러니까는 340건이 나와요. 혼자서 1인당. 과연 이게 380건이에요. 380건. 혼자 처리해야 될 게 380건인데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이제 그 야간 작업도 하고 많이 네.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는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빼고 뭐 공휴일 토요일 날 빼고는 일요일도 나오는 수도 또 있습니다. 예, 보니까들 뭐 나와서도 일들 하고 예, 계시더라고요. 예, 예. 이건 물론 이제 먼저 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그 총무국에서 뭐 그 나와서 이제 뭐 조직 관리도 검토하시고 뭐 그래서 이번에 좀 늘려주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이거 전년도 대비해서 한 걸로 봐서는 이 업무량이 말도 안 되는 업무량이에요. 살인적인 업무량입니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정원 관계에 대한 거는 뭐 이제 갑자기 뭐 늘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인사부서하고도 지금 이제 협의를 좀 하고 있고 그나마나 이번에도 이제 다 좀 채워졌기 때문에 그나마나 이제 신규자 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택지는 계속 공급이 되고요. 향후 뭐 5년 내지 10년 동안은 이 건축 관련 부서 업무가 뭐 누가 뭐 특별한 뭐 상식이 없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업무량이 늘어날 거라고 다 누구나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럼 여기도 뭐 남이 탓만 할 게 아니라 뭐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 업무량에 대해서 뭐 대책을 세워야지고 기본적으로 뭐 검토는커녕 이거 들어오는 거 허가 민원 서류 처리하기도 바빠줄 것 같아요. 네, 현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분에 대한 거는 하여간 그 인력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그 인사부서하고요. 그 충원계획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좀 서로 협의를 좀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안전관리 차원 문제에서 지금도 이제 그 이제 별도 이제 감리 제도도 생겨서 이제 새로운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일대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올 텐데 예. 이 근본적인 것부터 이거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서 남은 하면 뭐 할 겁니까 이거? 당방원은 뭐 제가 이렇게 뭐 제 입장을 볼 때는 뭐 인원 추정을 바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인사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저번에 한번 좀 건의를 한 적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한 거. 그래서 있는데 그분에 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말도 안 듣습니다. 제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축허가 접수돼 가지고서 그 검토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 승인 들어오고 중간에 뭐 설변 들어오고 이거 한 건 가지고 몇 번씩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이제 민원이 많기 예, 때문에 민원 생기고 낮에는 일도 전화 받느냐고 뭐. 예, 뭐 일을 정신을 할 못 수가 차립니다. 없더라고, 일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따져봐도 이거는 우리 평택시 일이 진짜 이거 무슨 슈퍼맨도 아닌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이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은 아니, 뭐 맞습니다. 맞는다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일은 의원님 할 수가 그 있어요. 부분에 대한 거라서 지금 저희들이 약간 그 인사부서하고도 지금 충원 계획에 대한 거 좀 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더 해서 좀 충원해달라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 직원들 저 실무진들하고 한번 대토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 진짜 아닐 것 같아요. 예. 진짜 이거. 무지하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인가요? 그 이제 그 뭐 조례 과정에서 이제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이제 그 2월 4일부터 이제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 분리감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기준이 2월 4일부터죠. 예, 2월 4일. 2월 4일 허가 신청한 분부터입니다. 신청분부터죠. 예, 기준일 그렇습니다. 신청분부터. 예, 예. 그럼 이제 2월 4일 됐으니까 아직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혼란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조만간에 이제 뭐 2월 4일 지났으니까 뭐 저 건축허가 나고 착공계 들어오고는 벌써 이 신규 법률이 적용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뭐 평택 씨의 입장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잘못되면은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제 기술자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되면은 착공을 못하는 실정도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국토부에 가서 저번에 말씀처럼 국토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거는 안 된다.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제가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평택 씨 입장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이제 건설 기술자라고 하는 거 용어부터 정립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루어진 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이제 감리는 하지만은 예. 이제 현장 그 기술자 그 전용 기자는 필요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감리 대상이 아닌 이제 건설업기법에 예. 아닌 거야 된 거는 105평, 150평 현장 미만의 현장 대리인이 예, 예.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그 상주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안전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강한 수단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그것도 이제 건설 기술자도 배치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이탈을 못하게끔 되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딴짓 뭐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네? 인근에 있어도 인근에 두 개를 할 수 없도록 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없게끔 때문에. 규정하는 게 그런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이게 있잖아요. 보니까는 등급 지금 저 국토부에서 내려온 건 등급과 관계 없이 그냥 배치. 등별 관계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또 이게 또 해석상의 오류가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럼 등급에 관계 없으면 뭐 고등학교 갓 졸업자, 관련 학과 나온 자도 배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예. 그 이제 그 현장 관리인 자격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아마 건국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나 아니면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여기도 그 역량 점수가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는 자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법 취지가? 현재로는 그게 세부적으로는 없고요. 예.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 그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 뭐 일정 기간 이수자, 예. 뭐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일단 전체적인 적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문구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예. 소규모 건축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5천만 원 미만입니까? 이제 금액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자 선정 대상 그러니까 주거용 예, 661 이상 일반 건축물 495 이상은 법적으로 현장 관리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요. 네. 소규모 건축물이 이제 대개가 이제 거기 이제 단독주택은 제외이고 예, 예, 예. 그거 빼고 이제 뭐 주택 근생이라든지 예, 이런 건데 그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구가 전에는 그 건설법 대상이 아니면 건축주 직영 그래가지고 이제 착공 요구가 예, 다 예,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러면 단종이라도 일반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네. 계약자가 시공자가 되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예. 우리 내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서 예. 그거를 건교부에 그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종을 가진 자하고도 계약한 걸로다가 대개가 이제 지금은 건축주하고 이제 그 아는 사람하고 뭐 평당을 막 이렇게 줘달라고 예,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그 단종 그 세법에 의한 그 예. 세금 감면을 위해서 이제 단종으로 등록한 이런데도 예. 일단은 뭐 토건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면 그거는 건축주가 직접 아니 시공하는 여기서 게 말하는 아니고 단종이라는 거는 뭐 토건이가 철건이 뭐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건축을 전문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거 아니지 않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구의 해석이 있어서 그것도 건교부에 한번 그 질의를 받아보려고 자, 합니다. 그것도 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예. 그러면은 많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뭐 초급, 고급, 중급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그 국토부의 그 내용으로만 봐서는 급수가 필요도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상 예, 맞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입법 취지가
인정받기 전에 이 쉽게 얘기해서 역량 기술이 전혀 없는 친구가 하면 뭘 할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지금 건교부에서도 지금 그 해놓고 나서도요. 예.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가 사실은 완성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만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고등학교 나왔다 그래서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취지는 그건 절대 아닌 그건 것 아니죠. 같고요. 입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을 그러니까 우선하기 네. 위해서 하나 만드는 건데. 지금도 이제 아마 그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본의 아니게 몇 건 이제 그 뭐 민원을 받았어요. 예,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뭐 압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뭐 듣는 이 친구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자들의 질의를 좀 해보고 제가 들어가서 공부 좀 해보고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도대체 우리 시의 방침이 뭔지 네. 지금 저 법률 그 효력 발생은 2월 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맞아요. 아까 시가 그 어떤지 접수본.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예. 감리제도는 별도로 저 이혼 사유부터 따로 있는 거고요. 예. 현장 관리 제도라고 감리제도하고 틀립니다. 예, 그리고 현장 제도는 뭐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감리인 제도 이제 현장 관리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2월 4일 이후에 접수분이고요. 예, 그리고요. 감리제도 자체는 지금 현재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예. 먼저 조례 개정해다가 감리 대가 기준이 정해지면 네. 그거에 의해서는 내부 방침을 정해서 별도 통보를 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3월 초쯤 할 거고요. 이 분리감리 제도는 아직 효력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요번에 조례를 이제 요번에 주셨으니까. 조례가 됐으니까 조례 되면 대가 기준이 정해지면 예.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경기도 조례에서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등록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한테 통보가 왔고, 요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개정이 돼가지고 감리 대가 기준이 정해지면 그거에 의해서 내부 결심 받아가지고 이제 시행을 빨리 할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그리고 이거- 현장 관리인 제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2월 4일 이후에 접수돼서 착공되는 것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두 가지 이것도- 별도입니다. 이것도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벌써 2월 4일 접수해서 허가 나가면 바로 할 이거 때는. 예, 예. 대책으로 시의 방침을 좀 정해 주셔야 되겠는데 혼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않으려면. 일단은 이제 예. 법에서 정해진 대로 우선 운영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는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문제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미리 지금 이제 우리 건축 담당이 그런 걸 예측해서 지금 건교부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좀 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감리도 이제 뭐 평택에 이제 설계사무실이 92군데가 다 이제 등록을 하셨다며요? 지금 현 상황에? 예. 92개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 등록해는 업체만 이제 감리를 하겠죠. 평택시 관내 모든 일어나는 이제 그 그렇습니다. 건축물에서는 예, 예. 들어오겠죠. 도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예,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럼 옛날에 기존에 있는 감리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계자가 감리도 하고 다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큰 그 관광공사 큰 거 같은 경우는 감리회사들이 감리회사만 감리 전문회사요? 전문회사들이 있잖아. 예, 예. 예, 그거는 예. 뭐 지금 이거는 감리 전문회사는 별도로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감리 전문회는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예, 예. 그거는 상주감리대사는 예, 별도로 그 오점 병원마다 이상 뭐 쭉 하는 예. 그런 거는 이제 저 전문 관리 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별도로. 그 요것도 이제 뭐 이제 순번대로 뭐 아,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92개 업체 아, 예. 예, 그거 이제 방법론도 이것도 뭐 복골복이겠네요. 뭐 금액 뭐 그래서 뭐 이제- 순서대로 갈지 뭐 할지 어쩌지 이거. 아, 예, 예, 건물 그게 규모에 따라서 문제는 이런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큰 걸 할 수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큰걸 먹는 거고. 예. 예.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게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통해서? 예,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정할 겁니다. 아마 이게 무슨 그 물론 건축 설계사들 뭐 그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직결돼서 와닿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예, 앞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건축 비용 상승이 될 것이고 예. 이런 비용이 다 업될 거 예, 아니겠습니까? 업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이제 이게 그들만의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이해 당사자들은 우리 평택 시민들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고요. 이제는 한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전적으로 이제 그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가지고 가서 하면은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책임도 따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했는데 이제 건축주들 입장으로 볼 때에는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아, 그럼요. 전 당장 이제 기존의 제도가 아니라 이제 뭐 새로운 제도가 예, 들어와서 감리비도 뭐 질도 할 수 없고 유율대로 줘야 될 것이고. 예, 예, 기준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감리도 이제 뭐 원칙대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자재값이 뭐 통달해서 다 올라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모든 전부 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야 되는 건데요. 예, 설계비도 다 올라갈 것이고. 어?
이제 설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대부분 이제 요일대로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요. 감리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이거 총 방법이 공사비에 딱 룰대로 정해지니까 10분의 그걸 1, 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공사금 10분의 1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10분의 1 이상 범위를 못 넘어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는 여지가 좀 없죠. 그것도 이제 뭐 준공 나기 전까지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니 뭐 외상도 자료를 없는 거고 예. 속된 말로 얘기해서 예. 잘 운영되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8쪽에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선배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좀 항상 이제 뭐 아직도 이제 영원한 숙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 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그 현수막 문제 때문에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단속도 뭐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죠. 좋은데 지금 그 현수막을 달 수 있는 법정 거치대가 늘어난 게 없죠 지금? 아니 좀 늘어났죠. 작년에 22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개밖에 안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예, 작년에만. 작년에만요? 예,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연초에 읍면동에서 네. 필요한 곳을 더 설치해 주려고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수요로 봐서는 22개 가지고서는 지금 뭐 아니 기존 게 있으니까. 기존 게 있어 전체는 111개입니다. 예, 111개인가 111개.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일반 그 서민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네. 뭐 개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가장 그 손쉽게 택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나 마케팅 방법이 현수막 아니겠습니까? 예, 현수막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수막 업체에다 맡깁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일반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달 수 있는 데다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순번제가 있어 지금 컴퓨터로 좀 추첨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거 그 뭐 있는 한 거 달. 띄워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이 수요가 모자라는데 그거 아무리 물론 지금 단속을 의미한다는 건 지금 이제 단순한 어떤 아파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건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네. 일반 우리 평택 시민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개업이나 무슨 다른 이전을 했을 때 가장 쉽게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는 이 현수막인데 이걸 마케팅 수단이 엄청난 지금 그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위원님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또 많이 되면 도시미관에도 또 문제 또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무조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거를 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고물이라는 거는 현수막이 최고 광고성이 최고 좋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그냥 다 놓은 거예요. 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도. 그러니까 돈 내는 것보다는 효과가 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이제 한 달 걸러서 이제 추첨제를 하다 보니까 왜 추첨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전 같은 경우는 그냥 광고물을 그냥 갖다 두면은 누가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막 이런 사실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투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 기계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 이제 우리 시민들 자기 생업과 직접 연관되는 건데 다른 건 아니래도 그거는 뭐 개선책을 좀 찾아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그 공급이 딸리고 있는 건데 예. 게시대 할 데가 없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자란다면은 불법을 조장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 수백만 장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 게시대가 그거는 문제라서 지금 없을 우리 수가 지금 없고요. 평택시의 그 뭐 각종 뭐 아파트나 이런 거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분양 거는 거 빼고 그거 제껴두고요. 제껴두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상 업체에다가 등록해서 내가 프랜카드 좀 걸어 싶다 그랬을 때 얼마 걸리냐 한두 달 걸려요 지금요. 예, 맞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개선을 좀 해주자고요. 얼마든지 시에. 그래서 읍면동에서 의지력 문제지. 조사를 해가지고 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니 연차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는 게 분양하겠습니다. 아니라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있던 데를 우선적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게시대를 좀 늘려달라고 그치? 얘기죠. 늘려달고 지금 이제 야 그거는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했지만은 더 필요한 게 있다는다면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거를 제가 한 80군데 지금 찍어놨어요 사진을. 네, 하간 뭐 지금 요렇게 이 정도면 뭐 괜찮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셔야 되겠죠. 네. 뭐 땅이 이게 과연 평택시 땅인가 아니면 주변에 뭐 남이 그 건물에 무슨 뭐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했을 때. 근데 그래서, 이제 예. 지금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위치 좋은 데는 서로 선점을 하려고 그러는 게 때문에 늦는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은 지금 위치가 사실은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한 거는 프랭카드 그렇게 많이 걸려 아니, 있지는 떨어진 데는 않는다. 홍보 효과가 없는 데는 당연한 예. 거예요. 그 시장 경제 논리에서 당연히 예, 이거는 예. 그런데 그래서 다 그런 논리가 부분에 대한 없는 것도 거겠죠. 선택을 좀 잘해야 할 부분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뭐 배려해 주신다는다면 저희들 설치하는 건 뭐 문제 없으니까 또 하도록 추경에 요구해서 할 수 있다 해주신다는다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항상 그리고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만 이제 우리 평택시도 육교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광금을 예, 예. 평택시 것도. 이제 교통 전문가들 얘기는 육교에다 광금을 붙이는 게 교통사고를 30% 업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육교에 예, 예. 교통사고에다가.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짓을. 근데 위원님 그거는 각 우리 맞습니다. 평택, 지금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설선수범을 해서 물론 피치부터 사정 있는 거 압니다만은 아무리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 치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설선수범을 해서 하질 말아야죠. 그거는. 위원님 그렇지 또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게 이제 참 저희들도 그거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분에 물론 이제 대한 그게 거는요. 특징적으로 또 이제 정당들의 프랑카드는 이제 정당법과 이제 그 5개 광고물불이 상충되더라고요. 네. 근데 과연 이제 시민들이 볼 때, 야, 너는 내가 붙인 건 나 먹고 살라고 붙였는데 내 건 띄고 니네 건 왜 붙여놔? 당장 태클이 들어오죠. 아니 그 그랬을 저희들 때 많이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정당이 됐던 일반인이 됐던 원칙에서 해주십시오. 불법 광고물이라 생각하시면 다 띄시고요. 아니 이제 뭐 불광문화 뛰는 겁니다. 네. 뛰는데 그렇게 이제 해주셔야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공권력에 권위가 서는 거지. 누구는 봐도 이거 그렇지 글쎄요. 않습니까, 하여간 볼 때. 위원님 그분에 대한 거는 참 물론 이제 운영의 미를 살리셔야 예, 되겠지만 예.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위원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